열심히 살수록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 5가지. 지금 모르면 늦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이런 느낌이 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어제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할 일을 했고, 가족을 챙겼고,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 허전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구멍 하나가 가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아픈 것도 아닌데, 딱히 슬픈 것도 아닌데, 그냥 묘하게 불안합니다.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적잖이 뼈가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뼈 아픔이 지금 여러분께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50대 혹은 60대를 바라보는 이 나이가 되도록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열심히가 노후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8세의 직장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30년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주말도 반납했고, 야근도 밥 먹듯 했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들도 다 키워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습니다. 예상보다 2년 빠른 퇴직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점심에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섭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30년 동안 직장 동료들과만 어울렸더니 개인적인 친구가 없습니다. 배우자와는 대화가 없는 지 오래됩니다. 취미도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해보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모두 경고 수준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 산 걸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나이 들어서도 잘 살기 위한 준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50대, 60대 초반인 여러분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노후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이유를 들으시면서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더라도 불쾌하더라도 그것이 이 영상을 보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소비만 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몸에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야근을 밥 먹듯 했습니다. 술자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운동은 나중에라며 미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고 허리가 욱신거려도 진통제로 때웠습니다. 피곤해도 쉬지 못했고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성실함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을 기계처럼 다루어 왔습니다. 연료만 넣으면 계속 돌아갈 것처럼, 부품이 닳아도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의학계가 오래전부터 경고해온 것이 있습니다. 근육은 30대 이후 매년 1%씩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60대가 되면 30대의 3분의 2 수준밖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그 악순환이 시작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효자여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장 건강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음주, 고지방 식단, 수면 부족, 스트레스는 조용히 혈관을 막고 간을 망가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무너짐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심근경색으로, 암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30분만 걸으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십시오. 술자리를 한 달에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이것이 거창하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10년 후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먼저 몸을 배신해 왔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인간관계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화해서 나 좀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장 동료는 많았습니다. 거래처 사람도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연락 오는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허물없이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손가락으로 꼽아도 남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관계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관계를 미루어 왔습니다. 친구가 연락해도 다음에 보자를 반복했고, 오랜 지인이 모임에 나오라 해도 귀찮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배우자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폰만 봤습니다. 자식이 이야기를 꺼내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흘려들었습니다. 관계는 통장과 같습니다. 꾸준히 넣어두어야 나중에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출금만 하고 입금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잔고가 바닥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노후입니다. 직장을 떠나고 몸이 약해지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필요한 그 순간에 통장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가 80년에 걸쳐 진행한 세계 최장의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노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돈도, 지위도, 유전자도 아닌 바로 관계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삽니다. 반대로 고독한 사람은 흡연자보다 더 빨리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처를 열어보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문자 하나만 보내십시오. 잘 지내지? 보고 싶다. 이 10글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돈은 벌었지만 돈을 다루는 법을 몰랐다. 이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식 교육에 다 썼습니까? 자식 결혼에 보태줬습니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전세 보증금 보태주다가 정작 내 노후 자금은 텅 비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헌신이 자식에게도 결국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늙으면 자식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집 한 채는 있지만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오지만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자식에게 용돈을 받거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식도 기꺼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년, 수십 년 계속되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식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 균열이 가족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지금 당장 3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내 자산과 부채를 한 장의 종이에 정리하십시오. 모르면 불안만 커집니다. 알아야 계획이 생깁니다. 둘째, 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연금과 자산 수익으로 그 생활비가 커버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커버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5년 안에 채울 계획을 세우십시오. 60대 초반이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돈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노후에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존엄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후와 그렇지 않은 노후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삶의 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정신을 단련하지 않고 방치했다. 몸이 늙는 것보다 더 조용히, 더 빠르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의 노화입니다.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가 두렵습니다. 집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정신 근육을 단련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몸에 근육이 있듯 정신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호기심, 학습 능력,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 감정을 조절하는 힘, 이것들이 정신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 역시 쓰지 않으면 위축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데만 정신을 써왔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배우고 탐구하고 창조하는데 정신을 쓴 적이 얼마나 됩니까? 독서를 해본 것이 언제입니까? 낯선 길을 걸어본 것이 언제입니까? 전혀 모르는 분야를 공부해본 것이 언제입니까? 뇌과학은 명확히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고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80대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운 사람의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60대의 뇌보다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포기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기를 3줄 쓰십시오. 오늘 날씨, 오늘 기분, 오늘 하고 싶은 것. 이 3줄이 뇌를 깨우고 하루의 목적을 만들고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시작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 이유.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5가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순수하게 자신만을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회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남의 시선을 위한 것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이 원해서 나 자신이 좋아서 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모른 채로 수십 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퇴직을 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여행을 가도 즐겁지 않습니다. 취미를 만들어 보려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오래전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타인의 필요에 맞춰 살다 보니 생긴 일종의 자아상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실은 노후의 깊은 공허감과 우울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삶의 생기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건 10가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걷고 싶다.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 손자에게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적어내려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방향이 생깁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을 제대로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뼈가 아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은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몸을 소비만 하고 관리하지 않은 것, 관계를 방치하고 고독의 씨앗을 심어온 것, 돈을 벌었지만 노후를 위한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은 것, 정신 근육을 단련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것. 이 5가지, 지금 당장 전부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만 시작하면 됩니다. 딱 하나만. 오늘 저녁 동네를 20분 걷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거나, 통장 잔고를 확인하거나,
일기장을 사거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거나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 하십시오. 열심히 살아온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열심히 사는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남을 위한 열심히에서 나를 위한 열심히로. 지금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후에 나를 만드는 것은 지금 나의 선택입니다. 10년 후에 나를 만드는 것도 지금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남은 날들 중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선물이 될 것입니다.